다 너무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잘 들리시죠? 네, 잘 네, 들립니다. 화면 공유부터 할게요. 네, 네, 혹시 화면 공유가 되었나요? 네. 네, 잠깐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김창숙입니다. 네, 오늘 스카이 그룹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스카이 그룹에서는 김대원 사장님, 김지선 사장님이 이끌고 계시는 팀이잖아요. 네, 많은 리더 사장님들이 계신 걸로 알고 계신데, 처음 얼굴을 뵙는 분도 계시고, 또 이름을 익히 알고 있으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조금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고 창원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장님들하고 교류가 잘 없어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유스키는 12년 정도를 하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또 어떤 힘들 때 어떻게 견뎠는지, 또 그리고 저처럼 또 사업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교훈도 얻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사장님들 다 아시다시피 위닝그룹 안에 나이스팀 안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닝그룹 안에 나이스팀은 사랑과 감사, 책임감으로 슬로건을 가지고 현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늘 줌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팀 미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스카이 그룹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다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이 스토리를 잠깐 풀자면, 저는 원래 미용을 했던 사람입니다. 미용을 한 20살 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20살 때부터 미용을 하면서 늘, 원래 제가 이제 미용을 하기 이전에는 예전에, 지금은 LG전자로 바뀌었지만 금성사라는 곳에서 그때는, 지금은 이제 인사과로 다 바뀌었지만 인사팀으로 바뀌었지, 격리로 취직을 했어요. 여상을 나와서 격리로 취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는 주어진 시간 안에 그닥 그렇게 LG가 지금은 보수가 조금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금성사일 때는 진짜 보수가 너무 작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집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조금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어가지고, 여자로서의 이제 직업으로서 어떤 일을 가지면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제 주변에 보니까 엄마와 가장 친하신 이모님이 미용을 하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버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자 직업으로는 미용이 참 괜찮은 일이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 어머님은 미용을 하는 걸 굉장히 반대를 하셨거든요. 미용을 하면 여자가 박복하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미용을 하기를 굉장히 반대를 하셨는데, 저는 제가 너무 하고 싶어서 그냥 엄마 몰래 학원에 등록을 하고 자격증을 따고 바로 미용의 회사를 그만두고 미용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살 때부터 미용을 하게 되었고요. 미용을 하면서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미용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스텝이라는 좋은 말이 있지만, 제가 미용을 할 때는 그냥 씨다, 그러니까 일본 말의 씨다, 그냥 밑에 잡일을 하는 사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보수가 작지만 그 기술을 익힐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잡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용을 하고 한 7년 정도를 하면서 제가 디자인이 되었고, 결혼과 동시에 이제 미용실을 오픈하면서 미용을 계속 27살에 결혼을 하면서 미용실을, 내 가게를 이제 오픈하면서 그때부터 나의 가게를 운영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30대 초반에 굉장히 조금 크게 창원에서 미용실을 운영을 했고 수익적으로는 굉장히 저에게는 좋았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제 결혼해서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저희 아이가 굉장히 심한 3명의 자녀가 있는데 이 3명의 자녀 모두 다 아토피가 심했습니다. 그중에서 한 명이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어요. 아토피가 한 명이 심했는데 둘째가 굉장히 아토피가 심했고 지금 이렇게 팔에 있는 것처럼 이거는 굉장히 스킨으로 호전되었을 때 사진을 찍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였냐면 이불에 피가 그냥 이렇게 누우면 피가 그냥 묻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아토피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저녁에 미용실 마치고 오면 늘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잠이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손을 잡지 않으면 계속 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상처가 나고 또 그게 골마가지고 또 옆으로 번지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진짜 이 아이를 안고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미용실 마치고 오면 너무 힘든 상황인데 또 이제 이 아이를 밤새 케어해야 되고 이 아이가 잘 먹지도 못하고 아토피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잘 먹지도 못하고 크지도 못하고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고 그리고 밤에 잘 때 이제 이게 목류병까지 있는 거예요. 너무 심하다 보니까 밤에 자다가 막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막 이런 지경까지 왔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창원에서 좋다라는 병원을 다 갔고 한의원에도 가고 피부과에도 가고 진짜 약 좋다라는 거 다 써봤지만 이 아이에게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는 순간 까맣게 다 닦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피부에 흡착이 되면서 그게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유스킨을 지금까지 쓰고 있어도 아직까지 좀 심한 부분에는 아직까지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란 게 밖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던 도중에 제가 우연히 이제 유스킨이라는 것을 접목하게 되면서 이 유스킨의 구조를 듣게 됩니다. 유스킨의 이제 보상 구조를 듣게 되면서 굉장히 궁금했고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부산으로 오게 되었거든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십니다. 저희 스폰서 사장님은 다 아실 거예요. 강의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윤미수 김상유 사장님이십니다. 저는 이 스폰서 사장님과의 인연은 정말 1도 없습니다.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 우연히 저희 가게를 지나가다가 소비자를 만나기 위해서 지나가다가 저희 가게에 들려서 명함을 주고 가셨고 그 명함을 매주 목요일마다 저희 집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지라는 생각을 했고 오시면 늘 다소곳이 앉으셔서 커피만 마시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사장님 뭐 하시는 분이에요? 라고 여쭤보니까 저 화장품 합니다. 유스킨이라는 외국 화장품을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유스킨이 굉장히 생소했고 유스킨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매주 목요일만 오시면서 머리집이 미용을 하는 집인데 머리를 한번 해주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늘 앉아만 계시고 커피 마시다가 가시고 그게 늘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의문점이 좀 들긴 했어요. 근데 사장님이 계속 오시니까 제가 사장님에게 여쭤봤어요. 사장님, 도대체 그 유스킨이라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사장님이 식탁에 그냥 앉으셔서 한 10분 정도 이제 그 유스킨에 대해서 푸셨어요. 근데 유스킨에 대해서 푸셨는데 이게 막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다단계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에게는 그게 이분하고는 더 이상 인연을 맺어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장님하고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사장님이 매주 목요일만 되면 오시니까 제가 너무 미안하니까 그러면 뭘 사장님한테 해드리면 됩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그러면 여기 직원들이 5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이 데모를 한번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희 그때 미용실이 굉장히 바빴고 아침에 문을 열기 전에 손님들이 줄을 서 있을 정도로 손님이 좀 많으셨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 저의 상태는 거진 어깨에 탈골이 너무 심해가지고 관리를 또 받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일을 하고 또 저녁에 관리를 받고 또 탈골된 상태에서 또 일을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한 8시쯤에 이제 일찍 이제 1시간 정도 일찍 마치고 데모를 했습니다. 데모를 했는데 데모를 하고 나니까 그다 느낌이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 집에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오시는 분이니까 그냥 이분에게 그냥 내가 뭔가를 해준 거 하나는 해줬다라는 이런
생각으로만 있었지 그 대문이 좋았거나 와 리프트팩을 했는데 저희 스폰 사장님이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비율을 조금 그 당시에 비율이 막 잘 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막 얼굴에 그 리프트팩 하면 딱 올라붙어야 되는데 줄줄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이 너무 그닥 기분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피부 관리랑 미용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깔끔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그닥 좋은 인상은 아니었고 그러면서 사장님과 인연이 끝났습니다. 한 2년의 시간이 지났고 제가 다른 곳에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한 6개월 정도 쉬고 다른 곳에서 이제 오픈을 다시 새로운 곳에서 오픈을 하면서 한 1년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환경 조건을 다 따져가면서 제가 사업을 이제 유스킨 그 미용실 문을 열었는데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것만큼 손님이 많이 없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우후죽순 막 생기면서 손님들이 동네로 이제 동네 가게로 오는 것이 아니라 프랜차이즈로 막 빠지기 시작할 때쯤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가자 본사랑 이야기하던 중에 너무나도 이 프랜차이즈를 했을 때 내한테 이익보다는 이제 본점에 이익이 많이 간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한 3% 정도가 매달 로열티가 들어간다는 걸 알고는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이가자 제가 할 게 못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에 저희 가게가 어떤 가게였냐면요. 미용실에 손님이 오면 머리만 하는 게 아니라 피부 관리를 하고 머리를 하고 이렇게 딱 나가는 패키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헤어는 잘 돌아가는데 피부 관리는 저희 실장님이 운영을 하면서 피부 관리가 계속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고 이제 피부 관리실 원장님들과 교육을 받으면서 요즘 집에서 셀프로 하고 있는 그 갈바닉이라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때 그 시점에서는 코스메틱에서 에스테틱으로 넘어가던 시기였어요. 전부 다가 집에서 이제 피부 관리실을 관리를 하다가 성형외과로 넘어가는 그런 시절이에요. 피부과 성형외과로 막 넘어가던 그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인 로드샵에서 우리가 피부 관리하는 데는 손님이 이제 많이 들지 않을 때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갈바닉을 도입하기 위해서 이제 갈바닉이 좋다는 걸 알고 제주에 유스킨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저희 스폰 사장님의 명함을 찾게 되었고 명함이 한 2년 정도 저희 명함 꽂이에 있었고 그 명함을 찾아서 스폰 사장님에게 전화를 해서 오시라 했어요. 저 갈바닉에 관심이 있으니까 사장님 오셔서 갈바닉 설명 조금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걸 이제 저희 가게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입하게 되면서 굉장히 저는 미용실 안에서 제가 부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다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의 시간은 한정적이었거든요. 아침에 나와서 6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12시까지 가게 문을 열었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침에 일찍 피부관리실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렇게 일찍 출근하진 않아요. 6시에 출근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가게에 어떤 손님들이 주르냐면요. 이제 큰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모님들이 많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와서 피부 관리를 하고 머리를 샴푸하고 드라이해서 나가는 패키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침에 6시에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6시부터 9시까지는 제가 피부 관리를 하고 9시부터 또 저녁 9시까지는 헤어를 하고 9시 되면 직원들이 다 퇴근하면 또 저녁에 직장인들을 이제 피부 관리를 또 12시까지 받는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의 몸은 굉장히 많이 힘이 들었던 상태였어요. 근데 수익 구조는 굉장히 수익은 많이 일어났어요. 직원들 월급을 주고도 저한테 순수익은 한 달에 한 800에서 1000 정도가 떨어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그 미용이 평생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근데 유스킨을 접목하고 유스킨이 굉장히 저에게 조금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게 뭐냐면 손님이 요즘
어느 날 이제 머리를 하면서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원장, 네 요즘 얼굴 너무 많이 좋아졌는데 요즘 제품 뭘 쓰고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그때 손님분만 해드리고 있었지 제 얼굴에는 유스킨을 바르지는 않았거든요. 그때쯤에 창원에 롯데백화점이 생기면서 롯데백화점에 SK2라는 게 입점이 되면서 제가 피부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아져 있는 상태에서 좀 피부를 바꿔보고 싶어서 그때 SK2를 풀 세트를 사서 100 얼마치를 사가지고 제품을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손님이 저에게 니 요즘 얼굴 많이 좋아졌다. 관리를 안 하다가 갑자기 얼굴 관리를 하니까 얼굴이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유스킨 쓰고 있지는 않았지만 유스킨이라는 제품을 지금 현재 우리 피부관리실에 도입했고 그 제품을 쓰고 나니까 피부가 많이 좋아졌어요. 손님들 반응도 굉장히 좋은데 언니 유스킨 제품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언니가 써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언니를 이제 모시고 저희 스폰 사장님, 저는 그때 대문도 할 줄 모르고 유스킨 설명할 줄도 몰랐거든요. 근데 저희 스폰 사장님에게 전화해서 다음날 오시라 해서 그분을 대문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듭니다. 근데 그 대문을 할 때 스폰 사장님이 계셨고 그 유스킨에 관심이 있었던, 제 얼굴 보고 관심이 있었던 한 분과 그리고 머리를 말고 있었던 두 분을 이제 저희 집무실에 스폰 사장님하고 같이 대문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고, 그러는 도중에 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각각의 100만 원씩 매출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에 저희 스폰 사장님이 대문을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예전에 한번 기억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 1시간 정도 사이에 300만 원의 매출이 올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때 놀라웠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화장품에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하지? 라는 생각을 했고, 또 그리고 유스킨이 어떤 거길래 이 사람들이 그냥 1시간 만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사서 나왔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3일 정도 머리가 굉장히 복잡했어요. 복잡했고, 그래서 윤미 사장님에게 나 이 회사 제품 궁금하다, 수익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장님이 그러면 부산에 오셔서 LY라는 강의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저한테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LY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LY에 참석을 하니까 유스킨에 대한 수익 구조를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그때 제품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제품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고 그냥 갈바닉으로 손님들의 피부를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주고 이 사람들을 더 우리 가게의 매니아로 만들고 싶었지 유스킨 제품을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 LY에 가서 굉장히 진짜 현실 점검을 제대로 하게 되었어요. 현금 흐름의 4분면을 처음 들었고요. 그러면서 이 사사분면의 4가지 분면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해를 했었어요. 아, 내가 사업가가 된다면 만약에 내가 이과자처럼 3%가 아닌 5%가 유스킨으로 인해서 프랜차이즈 분양을 했을 때 5%가 매년 들어온다면 나는 1년에 한 명씩이라도 대리점 분양을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 마지막 시간이 하종렬 사장님의 세미나였어요. 하종렬 사장님의 세미나를 들으면서 굉장히 나의 신금을 올렸고, 내가 뭔가를 어쩌면 미용이 아닌 다른 도구를 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을 느꼈고, 그때부터 유스킨을 제대로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스킨 수익에 대한 이제 늘 미용을 하면서도 수익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난의 대를 너무나도 끊고 싶었고, 그러면서 유스킨 수익의 구조를 왜 이야기됐냐면요. 저희가 진짜 그 여러 가지를 하려고 많이 알아봤었거든요. 미용에서 조금 더 나은 걸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알아보다가 진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5%에 대한, 기적의 5%에 대한 것을 느끼면서 굉장히 가슴이 떨렸던 것 같아요. 나도 어쩌면 부자로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도구를 가지고 시간적인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으면 나는 이 일을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유스킨을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내 노동력을 팔아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때 저 당시에는 제가 아이들을 한 4명 정도 키우고 있었거든요. 제가 낳은 아이 3명과 제가 조카를 키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이 아이들의
키울 때 거진 다 돈으로 키웠거든요.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각각에 한 명씩 100만 원씩 들어갔어요. 수익이 1000만 원 정도 되어도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되어도 이 아이들은 다 돈으로 키웠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풍요롭거나 여유롭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유스킨의 비전을 확실한 비전을 보고는 이 모든 걸 놓고 내가 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계속해서 분양했을 때에 저절로 돈이 내가 일정하게 일을 하고 일을 그만뒀을 때도 일정한 수익이 들어온다라는 거 때문에 진짜 이 일을 안 할 리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스키는 나에게 진짜 기회였습니다. 부자로 살 수 있는 기회, 가난한의 틀에서 벗어나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도구였고요.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저 인생에 어떤 나의 노후는 그닥 그렇게 빛을 보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의 모든 환경들은 유스키는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정체가 되어 있었어요. 오늘 이제 이 정체되어 있던 거를 잠깐 풀 건데요. 제가 2008년도에 유스킨에 등록을 해서 이제 보면 쭉 해서 한 2년 정도 EBP가 되기까지 투잡을 했고요. EBP가 되고 난 뒤로는 전업을 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조그마한 미용실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용실을 EBP가 되는 동시에 미용실을 접고 전업을 했고요. 한 8평 정도 되는 사무실을 오픈해서 그때부터 매일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창원에서 부산을 출근하려고 그러면 한 6시쯤에 출발해야 되거든요. 6시쯤에 출발해서 부산의 금정구라는 유스킨 사무실에 있을 때 그때 늘 모닝스쿨을 참석을 했고 시스템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랠리를 12년 동안 랠리가 이루어지는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스템을 올인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대로 이 스킨을 풀어나갔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는 38평짜리 8평짜리 조그마한 미용실에 시작을 하다가 8평짜리에 저희들끼리 모여서 미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가 거기서 사람들이 조금 더 이제 파트너들이 생기면서 38평 정도짜리에 이제 이 조그마한 이제 사무실 오픈했어요. 한 50명 정도의 강의장에 5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었고 나머지는 원탁으로 되어 있는 사무실이었거든요. 이때에 진짜 파트너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때에 목요일만 되면 저희가 투잡 세미나였는데 이 50개의 자리가 모자라서 바깥쪽까지 다 자리를 깔고 또 그리고 줄 서서 들을 정도로 그 정도로 정말 파트너들이 많았고 그때부터 저는 진짜 열심히 하며 조만간 EBA가 그러니까 블루 다이몬드가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매주 동안 파티를 이렇게 고객들을 초대해서 동안 파티를 하면서 굉장히 급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2013년도에 이제 다이아몬드라는 직급을 가지면서 파트너들 다이아몬드 그리고 이제 에메랄드 그리고 EBP 굉장히 많이 루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스폰 사장님과 함께 스폰 사장님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셨고 저는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희가 파트너들이 많이 생기면서 스폰 사장님들 유로 스폰 사장님들 도움을 받아서 창원에 탑스라는 사무실을 오픈하게 되었어요. 이게 80평 정도 되는 거거든요. 80평 되는 자리에 이 안에 강의장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이면 한 150명 정도까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강의장을 오픈했고 많은 스폰 사장님과 hinge라인 스폰 사장님들께서 오셔서 축하를 해주셨어요. 진짜 이때가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가 깊었어요. 진짜 조그만한 미용실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많은 파트너들이 생겼고 이렇게 번듯한 부산처럼 진짜 부산 세미나 사무실이 너무 저는 부러웠거든요. 저는 창원에서 혼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항상 스폰서의 자리에만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부산에 가면 형제라인 사장님들하고 서로 유스킨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우고 벤치마케팅도 할 수 있는데 저는 늘 파트너들 있는 자리에 늘 스폰서이기 때문에 진짜 저의 행동 생각 하나하나가 저에겐 조심스럽고요. 저는 어느 정도로 소심하냐면 예전에 미용실 할 때 색깔이 있는 안경을 늘 끼고 일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손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마음이 약해가지고 가격을 계속 DC를 해주는 거예요. 머리 DC를. 그래서 나를 그렇게 손님하고 눈 안 마주치면 내가 원하는 나의 금액을 받을 수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만큼. 근데 나의 기술을 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소심한 사람이고 지금까지도 살면서 이게 뭐 동창회, 개모임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그런 모임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유스킨 외에 유스킨으로 인해서 속에 일어나는 소비자 외에는 밖을 잘 안 나가요. 집에서 늘 혼자 있는 스타일이고 아이들하고만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절대 밖에 안 나가거든요, 저는. 그래서 진짜 이런 소심한 사람도 뉴스킨의 비전을 보고 꾸준한 열정으로 나의 일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저한테 굉장히 박수를 보내거든요. 저는 밖에서 말을 잘하지도 못하고 막 수다쟁이지도 않아요. 말을 많이 하는 성격도 아니고요. 사람들 만나면 인사 정도만 하지. 그래서 저는 저희 파트너들을 이제 리크루팅 할 때 늘 그래요. 저는 진짜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지인도 없고 또 뭐 형제 자매도 없습니다. 혼자거든요. 그런데도 유스킨을 꾸준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 비전이 저는 오히려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탑스라는 큰 사무실이 오픈되면서 정말 사업이 번창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좀 힘든 고비를 마련합니다. 한 8개 정도의 방이 분양이 되면서 5개 방이 저희 파트너들이 운영을 하게 됐고 한 3방 정도가 스폰서장이 운영하게 되었는데 각각의 리더로서 방을 다 분양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시작해서 다시 이렇게 많은 파트너들을 제가 또 다시 이제 또 만들고 그러면서 저는 진짜 금세 한 뉴스킨의 EBA가 되기까지는 한 4년에서 5년 정도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저는 정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많은 파트너들이 전부 다 투잡으로 다 돌아가 버려요. 다 돌아가 버리고 제가 가장 많이 파트너들이 레그가 생겼을 때 대리점이 분양이 128개까지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폭발 성장을 했고 근데 어느 순간 저의 그릇이 이제 당길 수 있는 그릇이 작았겠죠. 그러면서 이제 파트너들이 반토막 나고 그 반토막이 또 반토막 나고 그 반토막이 또 그 반토막이 나고 그러면서 제가 진짜 그때 그 시절에 배웠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큰 사무실에 저 혼자 덩그라니 있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진짜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진짜 그 대가 지불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걸 느꼈어요. 아무것도 지불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버티지 못한다 했거든요. 제가 이때 잘했던 거는 정말로 유스킨의 스폰서만 보고 나의 일을 멈추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하면 부족한 것을 채우고 아예 그게 없다면 처음부터 차근차근하게 내가 다시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일을 했고요. 늘 생각이 행동을 만들었는데 행동이 생각을 만드는 습관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많으면 행동이 더뎌지거든요. 그래서 행동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뭘 해야 될지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 스스로 많이 느꼈고요. 늘 일을 하다 보면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미용실을 할 때는 내가 직원들이 많아도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이 직원을 자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유스키는 아무리 파트너가 마음에 안 들어도 자를 수 없잖아요. 이것을 다 제가 안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진짜 반드시 성공을 하려면 뭔가 진짜 그 고비가 있을 때마다 내가 그걸 스스로 부딪혀서 넘어설 수 있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걸 이때에 진짜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런 인간관계라든지 파트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부딪혀서 넘기는 그런 습관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번에 EBA가 되면서 또 저희 파트너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 생겼거든요. 함께 내가 EBA가 되는 때 큰 선물을 주기 전에 나의 파트너에게 또 고통을 주는가 생각해서 함께 그 고통을 또 넘기면서 또 많은 또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아무도 없고 혼자 다시 시작해야 할 때에 내가 멈추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간다면 절대 뒤로 후진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때에 너무 한 번은 이제 뉴스킨을 하다 보면 이제 기복이 있어요. 굉장히 큰 절망이 올 때도 있고 또 용기가 또 희망이 생길 때도 있지만 이게 반복되다 보면 그 절망이 왔을 때 굉장히 쉽게 넘길 수 있는 습관을 터득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힘들 때는 그냥 뉴스킨에 손을 탁 놔고 있을 때는 진짜 한 10년 일했던 게 주주주주 밑으로 퇴보되는 느낌 들었어요. 근데 내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건 보이진 않지만 계속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면은 뒤를 돌아봤을 때 앞으로 조금씩은 나아간다라는 걸 보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때 한 201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7년 정도를 굉장히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비를 넘겼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때에 많은 파트너를 한 번은 만들어 봤잖아요. 제로가 되어도 다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꾸준하게 나의 일을 하면서 나의 자리를 지켰던 것 같고요. 저에게 굉장히 스킨 이때 힘들 때 기회가 아니라 저에게 이제 에너지를 많이 주는 파트너가 한 명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용진 사장님이라고 사장님들 많이 아실 거예요. 열정만수르님. 이분이 저의 콜드로 만난 고객님의 지인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콜드로 만난 그 지인은 저에게 늘 화장품을 전 제품을 다 쓰시는 매니아였어요. 이분이 이 용진 사장님을 소개했고 이때 용진 사장님이 가장 큰 사업을 부산에서 하고 계셨고 근데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 파마넥스 이제 양자기를 통해서 파마넥스를 이제 접하면서 뉴스킨의 비전을 보게 된 거예요. 이태용 박사님의 세미나를 듣고 자기도 노후에는 뉴스킨 일이라는 거 이런 네트워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모든 것을 단순에 적고 뉴스킨에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들어와서 굉장히 저에게 에너지를 많이 주셨고 저희 팀에 에너지를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못하는 부분을 이분이 많이 채워주셨고 이분이 창원에서 전단지를 제가 이번에 한번 물어봤어요. 전단지하고 스티커를 한 몇 장 정도 돌렸어요 하니까 한 100만 장 넘게 돌렸다더라고 한 4년 동안.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셨는데 남자 혼자 하다 보니까 성장이 굉장히 더디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EVP가 되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우리 파트너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형제라는 게 서로가 굉장히 좋은 게 이분은 뉴스킨 저희 팀 안에서 어렵고 힘든 일은 무조건 짠짠하고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스폰서 일뿐만 아니라 형제라인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저희들을 이렇게 콜드로 늘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자리를 보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공간에 자판을 깔아서 저희가 함께 콜드하면서 함께 양자기도 하고 데모할 수 있도록 계속 자리를 마련해 주셨고 그러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파트너들도 많이 생겼고 또 형제라인 사장님들도 여기 이용진 사장님 형제라인에서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이제 소비자를 굉장히 많이 그러면서 콜드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게 해줬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꾸준하게 이 사업에 일을 하고 있는데 진짜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빨리 이분이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굉장히 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열정적인 파트너들이 몇 분이 들어오시잖아요. 저는 열정적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열정이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는 사람인데 열정만수로 남자, 열정만수로 여자라고 우리 팀에 또 한 분이 계세요. 송월령 사장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이 사장님이 2019년도에 들어오면서 이제 용진 사장님과 이분 원령 사장님이 힘을 합해서 굉장히 팀에 에너지를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서 파트너들이 또 많이 생기면서 내가 2020년도는 이분들과 함께하면 굉장히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창원 사무실이
들어가는 이제 운영비가 조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잠정 중지가 되는 거예요. 중지가 되면서 모든 시스템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는 너무 두려웠거든요. 제가 컴퓨터 세대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좀 타자 시절에 타자기를 가지고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저에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배워야 된다면 또 배워야 되는 이제 이게 적응이 빨리 해야 돼.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를 또 다시 제대로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는 한 6개월 정도 조금 이제 사무실이 없으면서 6개월 정도를 집에서 그냥 출퇴근을 하게 돼서 저는 사무실에 단 하루도 출근 안 한 적이 없거든요. 아침 7시만 되면 사무실에 출근했고 제일 늦게 퇴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도 제가 갑자기 어느 날 집에서 모든 걸 해야 하니까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했던 것이 이제 나의 주변 정리를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벽 루틴을 만들기 시작해요. 새벽 4시가 일어나며 명상을 하고 일방을 새벽에 듣고 그리고 이제 시간 관리를 하면서 진짜 주변 환경들을 전부 다 유스캔할 수 있는 그런 마스터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깨어있는 모든 시간을 유튜브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제가 이제 나이스 안에서만 사업을 했지 그 외에 밖에서 나가서 사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로 다른 타 그룹의 사장님들의 이제 사업을 하는 진행 방법을 보고 배우면서 나의 팀에 도입을 해서 같이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저희 이제 리더들과 같이 함께 팀을 만들면서 지금은 조그만하게 다시 조그만하게 우리가 팀이 모여서 움직일 수 있는 사무실을 제가 하나 더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원룸처럼 돼서 이제 손님들 대문도 하고 차도 마실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때에 혼자 있으면서 에너지 관리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불필요한 감정은 다 제가 제거하는 편이었고 나의 에너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좋은 에너지, 좋은 세미나, 긍정적인 늘 명상을 듣기 시작하고 좋은 사람들이 내게 늘 올 거라는 생각을 했고 또 그리고 너무 이제 집착하지 않는 것, 파트너에게 집착하지 않는 것을 제가 집착하지 않기 위해서 나의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시간을 진짜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2020년 11월 달에 스폰사장님하고 이야기하던 도중에 2021년은 패스트 트랙이라는 2000 트랙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이때에 진짜 가슴 뛰었어요. 뉴스캔의 기회가 여러 번 오지만 매년 오지만 LTO로 인해서 여러 번 오지고 매년 오지만 이번 2000 트랙으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발판으로 하지 않으면 진짜 뉴스캔 안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진짜 11월 달부터 2020년 11월 달부터 2021년 2월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긍정적인 착각을 진짜 의도적으로 계속 했었고 성공은 결국 누가 하느냐면 내가 하는 일을 그 누구도 나의 성공을 대신해 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파트너들이 하지 않으면 내가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뛰기 시작했고 반드시 된다는 생각으로 마인드를 컨트롤했고 집중과 몰입을 했습니다. 제가 유스킨 가장 많이 집중하고 몰입했던 적이 언제냐면 유스킨 시작하고 4년 정도거든요. 그때는 저희 집이 아니어서 파트너들 집이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2000점도 하기 어려운 그 시절에 저희 파트너들이 저희 집에 와서 먹고 자고 한 3년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먹고 자고 그러니까 집이 그냥 파트너들 집이었어요. 그랬을 정도로 그때 굉장히 집중했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5시 돼서 파트너들과 콜도 나가고 그리고 저는 낮에 또 활동을 하고 그리고 또 저녁에 저희가 이제 전략 미팅 같은 걸 하고 그리고 또 새벽에 나가고 저희 집에서 먹고 자고를 거진다 했거든요. 근데 그때처럼 내가 다시 한번 해보리라는 생각으로 2021년도를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11일부터 시작해서 뛰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을 결단하면서 진짜 간절한 마음도 있었지만 두려움이 더 많았어요. 또다시 왜냐하면 한 번 그렇게 이제 팀이 컸다가 또다시 제로로 되는 걸 보면서 정말 저에게는 두려움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PA 발대식을 통해서 제가 진짜 스폰사장님에게 외쳤습니다. 다시 15만 OV를 하겠다라고 외쳤고
그러면서 파트너들하고 미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파트너들이 물론 이제 일대에 다이아몬드 사장님도 계시고 뭐 루비 사장님도 계시지만 식스파, 전원 제가 한 8명의 정도 일대의 파트너들이 있는데 이분들 전부 다 EBP를 만들겠다. 그리고 또 LT를 만들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4만, 3만,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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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 이렇게 지금 현재 저의 레그가 그려져 있거든요. 이 4만 이상이 그러니까 한 6만 이상이 있고 3만 이상이 있고 1만, 1만, 1만인데 제가 PA가 되려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1만 점이 있는 이제 파트너들을 2만 점으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저는 2월 달에 3월 달에 전부 다 EBP를 다 1대에 전부 다 EBP를 다 만들었어요. 다 도전했고 함께 도전했고 다 달성을 했거든. 목표 달성하고 그리고 LT가 다 되었어요. 저희 1대 파트너는 지금 현재 다 LT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때의 소비자들, 파트너 소비자들을 한 명 한 명 다 만나기 시작했고 소비자를 이제 명단 분류를 하기 시작했어요. 프로스펙트와 소비자 명단을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프로스펙트들을 찾아서 이제 대리점 2000 트랙을 이야기를 했고 진짜 3배 빨라진 이제 그 사업 진행이잖아요. 그래서 이때의 속도를 내자 해서 지금 현재 함께 열심히 파트너들하고 뛰고 있고요. 새벽 4시부터 저녁 진짜 11시까지 집에를 두르지 않고 시간을 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 이 EBP가 도전한 사람들은 실은 EBP가 되어도 EBP가 아직 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결국 리더가 되면 리더가 되는 과정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유스킨 안에서 몸소 느꼈기 때문에 일단 리더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다시 가르치고 배우게 하자.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2월달 이제 11월부터 2월까지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월달에 전부 다 전원 제가 목표 외쳤던 것들을 이제 다 완성을 했고요. 저는 이때에 뛰면서 아까 그랬잖아요.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때 행동하면서 생각하면서 가장 나와 파트너들이 느꼈던 거 뭐냐면 확신이었어요. 뛰다 보니까 프로스펙트들이 나오고 매니아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파트너들도 확신을 가지고 저 또한 확신을 가지고 꿈의 크기를 그릴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적 외적으로 절대 타협하지 않고 유스킨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갈 수 있게끔 파트너들하고 함께 이루었던 것 같아요. 3월 달에 EBA를 마감을 했는데 이 3월에 EBA 마감할 때 3월 초에 스폰사장님하고 미팅을 하면서 저는 스폰사장님에게 미팅을 해도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거든요. 비즈니스 외의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사장님하고 저하고 오랜 인연이지만 한 번도 저의 개인적인 일을 가지고 사장님에게 논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유스킨에 일을 하러 왔지 사장님하고 개인적인 사적인 이야기를 하러 온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 스폰사장님이 저에게 굉장히 큰 멘토이시거든요. 근데 이때에 제가 사장님에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팀이 컸다가 팀이 무너졌다가 진짜 든든한 파트너이고 싶고 가장 자랑스러운 파트너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때 처음으로 스폰 사장님을 자꾸 울었어요. 사장님 나 왜 이렇게 더딜까요? 진짜 열심히 하고 12년 동안 유스킨만 했고 다른 걸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고 이 속에서 힘듦이 있었지만 나는 내 스스로가 견디면서 했는데 왜 이리 성장이 더딜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장님이 여태까지는 그만큼 참고 견뎠기 때문에 아마 응축된 에너지가 폭발할 수 있는 날이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성공하고 싶다. 진짜 EBA가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을 용기 있는 행동으로 바꾸는 거를 제가 그때 스폰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폰 사장님에게 말하지 않고 EBA를 진행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EBA가 된다고 내가 외쳤는데 혹시라도 하는 나의 믿음, 나에 대한 확신이 조금씩 올라가 있는데도 뭔가 자꾸 모르게 이게 있는 거예요. 1%라도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폰서님한테도 말씀드리지 않고 파트너들에게도 EBA를 한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진행을 했고 30일 날 마지막에 30분 남겨놓고 스폰사장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장님 저 EBA 마감 중입니다. 마감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진짜 11시 58분까지 진짜 뛰어서 마감을 했던 것 같아요. 잘 진짜 조금만 하면 되는데 이 조금의 이 문을 넘어서는 게 정말 저한테는 힘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 혼자 할 수 있는데 파트너랑 함께 해야 하는 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와 나의 마음이 합의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고 진짜 한 30분 동안 넋을 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12시 30분에 스폰사님에게 전화를 하고 마감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 진짜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아무 감이 없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뉴스킨을 선택할 때에 그런 진짜 행복하고 싶어서 선택을 했거든요. 저는 굉장히 그다 어렸을 때 환경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진 않았어요. 지금 옆에 계시는 분이 여기 앞에 저희 어머니시거든요. 어머니는 한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27살 때 청산가부가 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혼자 사셨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두 딸을 데리고 사시면서 이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가지고 이제 집에서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어머니가 너무 젊으니까 다시 재가를 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딸 둘을 데리고 아무 재산 하나 없이 그냥 친정으로 보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머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본인 손수 본인이 일을 해서 이제 경제를 책임지셔야 됐어요. 그래서 저희 어릴 때는 저희 언니랑 저가 늘 어머님이 새벽에 나가시면 저는 늦게 들어오시고 하셔서 엄마랑 함께 한 시간이 없어요. 제가 유스킨 하면서도 엄마랑 단 하루도 이제 뭐 쇼핑을 가거나 왜 친정 엄마랑 그런 게 있잖아요. 쇼핑도 가고 여행도 가고 하잖아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진짜 그래서 엄마와의 기억이 없어요. 엄마가 일했던 기억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그러던 도중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쯤에 언니가 많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언니가 많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끊임없이 병원비에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한 달에 거의 600, 700이 중환자실에 계속 누워 있었고 그거를 16년 동안 언니가 했고 언니가 36세 35세 돌아가셨거든요. 언니가 돌아가시기 전 언니가 결혼을 하면서 아프기 시작했고 그 남겨진 조카를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데리고 다니면서 제가 키웠거든요. 엄마는 또 언니 병원비를 벌어야 되니까 일을 하셨고 저는 이제 조카를 키우면서 알바를 하면서 병원비를 벌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20대는 친구들이랑 놀러 간 기억도 없고요. 엄마랑 놀러 간 기억도 없고 그냥 언니 병원에 늘 왔다 갔다 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카를 키우면서 이제 언니가 많이 아프다 보니까 형부도 너무 지쳐가 떠나버렸거든요. 예, 한 1, 2년 정도 계시다가 언니도 이제 형부도 떠나고 엄마랑 저랑 언니의 병원비를 16년 동안 대면서 진짜 그때의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내 인생과 엄마의 인생, 언니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왜 이래 불행할까? 근데 진짜 유스킨을 만났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고 싶었어요. 가난의 대를 끊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언니가 돌아갔을 때쯤에는 거진 엄마의 재산과 저의 재산 다 탕진해서 제가 미용실에서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을 했던 이유는 엄마랑 함께 언니의 병원비를 대고 조카를 키우고 아이들 4명을 제가 부양해야 됐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남들은 보기에 제가 미용실 안에서만 화려한 사람이었어요. 바깥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이 보면 굉장히 잘 놀 것 같고 뭔가 잘 알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었지만 저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유스킨 안에서 진짜 들어와서 유스킨의 비전을 보고 유스킨에서 준 기회를 잡고 저는 이제 한 발 한 발 진짜 내딛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저희 아이들이거든요. 저희 신랑은 아직도 LG전자, 저희는 사내 커플입니다. LG전자를 다닐 때 저희 신랑이 저를 좀 오랫동안 따라다녔고, 저희 신랑과 연애를 거진 해보지 않고 결혼을 했어요. 7년 정도 신랑이 따라다녔는데, 그냥 신랑이 따라만 다녔어요. 같이 여행을 가거나 영화를 보거나 이랬던 적은 없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저렇게 착한 사람이면 결혼해도 되겠다 해서 짝을 지어주셨고, 그리고 저희 신랑은 지금도 아직까지 LG전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거든요. 이 아이들에게 엄마와 함께 못했던 시간, 제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돌아보면 진짜 부모랑 함께 했던 시간이 없어요. 행복했던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아이들에게는 진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돈이 있어서 다가 아니거든. 돈이 있대도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돈과 시간적인 여유를 다 가질 수 있는 이 유스킨을 잡았던 이유가 그런 이유였거든요. 아이들과 항상 함께 하고 싶었고, 어디든 함께 여행을 가고 싶었고, 엄마가 없을 때, 엄마 아빠가 없을 때에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겨준 사람이고 행복한 기억을 많이 남겨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남겨주고 싶은, 그런 행복한 기억들을 많이 남겨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비애가 되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했습니다. 너희들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해줬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로 저희 유스킨 하는데 도움을 줬냐면, 아이들이 중학교 때에 제가 제가 이제 인맥이 너무 없다 보니까 전단지를 붙여야 되는데, 낮에는 활동을 하니까 전단지를 못 붙이니까 밤에 12시 되면 차에다가 이제 무료 이제 마사지, 무료 대몬 이걸 해서 이제 창원시를 이제 자동차를 가지고 버스 정류장을 다 돌았어요. 그러면 내가 버스 정류장에 차를 몰고 딱 대면 저희 딸 둘이가 뛰어가서 버스 정류장 앞에 그 전단지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창원 전 시내를 다 전단지를 한 몇 년을 돌렸던 것 같아요. 그걸 저희 아이들이 함께 해줬거든요. 프린트를 해서 전단지 팔 돈이 그때는 넉넉히 않았기 때문에 이제 프린트를 다 해서 손으로 일일이 잘라서 테이프 작업을 해서 창원 시내를 다 붙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원시청에서 잡으러도 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저희 아이들이 엄마의 성공을 간절하게 함께 바랬고요. 그래서 그 대가로 이번에 이비애가 되면 우리 제주도 한 달 여행을 가자 해서 한 달 여행을 6월 달에 이비애가 되고 왔습니다. 와서 진짜 내 생애에 이렇게 오랫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너무 막막하더라고. 근데 아이들이 모든 걸 계획을 해서 아이들하고 함께 다니니까 그렇게 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세 번째 있는 건 저희 큰딸인데, 저희 큰딸은 지금 현재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 예대를 나왔고요. 서울 예대를 나와서 많은 직업들을 봤지만 엄마의 직업이 가장 좋다라는 걸 본인이 느꼈고, 유스킨 안에서 성장한 딸이거든요. 그래서 유스킨의 비전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고,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에게 나는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엄마랑 같이 유스킨을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친구들도 당연하게 그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그래 니는 언제든 유스킨 한다 했으니까 뭐 하는 건 당연한 거야 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20대의 젊은 아이다 보니까 소비자가 생겨도 소비자를 잘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과정을 진짜 열심히 해서 배우고 있고요. 근데 이 속에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스템을 제대로 배우고 있고, 성장이 더디더라도 저는 유스킨 안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이제 저희 가족입니다. 저희 가족이고, 저희 신랑이 굉장히 착하시고 어지신 분이에요. 제가 결혼할 때 조카를 데리고 와도 허락을 해줬고, 저희 언니 미용을 해서 절반 이상이 언니 병원비에 들어가도 신랑이 그냥 참고 봐주셨거든요. 근데 이 신랑이 참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너무 착하다 보니까 남의 보증을 많이 써. 어려운 걸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보증을 많이 쓰는 거예요. 저희 큰딸이 서울예대 갔을 때에 제가 해주고 싶은 게 진짜 많았거든요. 서울에서 하고 싶은 걸 다 해주고 싶었는데 저희 신랑이 이맘때쯤 보증을 한 번 쓰셔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큰 사업에 보증을 썼고, 근데 지금도 저희 신랑 월급에서 본인이 갚아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주도 여행 때 함께 못했거든요. 근데
근데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결정한 건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거 갚을 때까지는 LG전자를 아직도 다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희 아이들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많이 물려주고 싶은 부모예요. 유스킨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유스킨에서 굉장히 더디게 성공을 해왔잖아요. 근데 진짜 김대원 사장님이랑 김지선 사장님, 그리고 신정현 사장님, 여러 저기 리더 사장님들이 많이 계신데, 이제 초기 사업 때 거진 함께 사업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너무너무 빨리 성공을 하고 유스킨에서 너무 멋진 분들이 되어 계시잖아요. 저는 제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알고 그러면서 왜 남들과 다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진짜 너무 부러웠거든요, 형제라서. 근데 그 말조차 못하는 거예요. 너무 소심해서. 사장님 너무 부럽습니다. 사장님 너무 배우고 싶습니다. 이 말조차도 저는 잘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진짜 유스킨 안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그들은 꿈을 실현하기 이전까지는 머릿속에서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진짜 단 하루도 잊지 않고 그린다는 점이에요. 저도 이번에 몰입과 집중하면서 제가 너무 두려웠거든요. 제가 과연 성공한 유스킨 안에서 EBA라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EBA가 되었을 때 많은 파트너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지, 그리고 그게 대한 거에 대한 너무 두려움이 많아가 오히려 더 도전을 안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유스킨 안에서는 다 누구나 똑같이 시작하는 것 같아요. 가난을 해서 시작했거나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을 하거나 이제 인맥이 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이 유스킨 안에서 비전을 보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꾸준하게 해 나간다면 진짜 성공은 반드시 내 손 안에 내 앞에 그려진다라는 거 이번에 정말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 유스킨 안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진짜 나를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나의 꿈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걸 제가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진짜 저는 행복하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은 무엇보다도 유스킨 안에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목표로 가는 과정을 진짜 즐겨야 하는데 때로는 힘들 때도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 힘든 과정을 즐기지 않으면 진짜 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 과정을 즐겼고요. 사장님들 유스킨 하면서 조금은 성장이 더딘 사람들도 계실 겁니다. 저처럼.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요. 앞으로 조금씩 나아간다면 절대 멈추지만 말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유스킨 안에서는 성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도구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장님들이 그 과정을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합니다. 저 또한 그 과정을 충분히 즐겼고, 그리고 제가 EBA 되면서 빨리 EBA가 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파트너들에게 미안했습니다. 제가 EBA가 되고 보니까 더 많이 파트너들을 도와야 되고 이 자리에 빨리 오게끔 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다 똑같으나 나중에 처음 시작은 다 다를 수 있으나 우리가 나중에 유스킨 안에서는 누구나가 다 PA가 되고 EBA가 되거든요. 그래서 성공의 자리에서 사장님들, 스카이 그룹에 계신 모든 사장님들이 우리가 성공의 끝점까지 다 올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충분히 즐겼으면 좋겠고, 오늘 또 부족한 저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초대해 주신 김대원 사장님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잘 모르시는 사장님들 창원에서나 부산에서나 대구에서나 보시면 인사 나누는 시간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김창수 사장님.